자, 이번엔 급여 지급 대장과 통장 거래네요. 자, 2월달 월급인데 지금 우린 상기업이기 때문에 영업부 직원의 오상식하고 관리부의 장거래하고 이 두 사람이죠. 그럼 그냥 우린 다 급여라고 쓸 거예요. 생산부 직원이 없으니까. 그럼 급여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오늘 우리 비용할 때 같이 공부했죠. 비용은 전액 다 쓰는 거예요. 기본급, 수당 뭐 전부 다 구분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말 없으면 전부 다 급여예요. 그럼 급여는 700만 원인 거고, 그럼 이 700만 원인데 이걸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전부 다 합친 공제계가 오상식은 이 금액 뗐고 장거래는 이 금액을 뗀 거고 얘 둘이 합치니까 이 금액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 금액 빼고 이 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31만 4천 원을 우리 계정 과목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돈 준 건데 그래서 아래 보시면 보통 예금의 신한은행에서 2월 25일 날 이 돈이 찾으신 금액이 더 나간 거죠. 은행에 맡기신 금액이 입금된 거고 찾으신 금액이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돈 나간 거죠. 그러면 돈이 보통 예금 신한은행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간 게 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럼 직원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분계를 하면, 자, 이거 가지고 분계하면, 자, 우린 대변에는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돈이 나갔는데 668만 6천 원이 나간 거고, 지금 여기 돈 나간 금액 이거잖아요. 그리고 돈 나간 이유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총 급여는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돈 빠져나갔다. 차이 나는 31만 4천 원. 이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을 우린 예수금이라고 하죠. 다음 6번 출장 여비 정산서에서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예요. 자, 출장비 내역을 봤더니 숙박비가 30만 원, 교통비가 25만 원, 총 55만 원의 출장비가 들어갔네요. 그럼 출장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앞에 50만 원의 가지급금으로 지급을 했었죠. 50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 55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만 원을 더 지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분계 보면 우리 과거에 이렇게 가지급금이라 처리했던 예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이 직원의 출장비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정확하게 측정된 금액이 여비교통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은 영업부 직원이에요. 출장비가 55만 원이다. 그래서 가지급했던 50만 원보다 5만 원 더 나와서 현금으로
우리가 5만 원을 더 지급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분계 컴퓨터에 입력해 볼게요. 자, 아직 2월 달이죠. 자, 2월 25일 날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신한은행에 668만 6천 원이 나갔는데 이 나간 이유는 급여라는 거예요. 근데 급여가 700만 원이고 차이나는 원래 차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분기할 때 안 써도 되겠죠. 얘 금액이 31만 4천 원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다음 2월 27일 날 대변의 가지급금 오상식한테 줬던 50만 원을 지우는데 사변의 직원 출장비가 55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오늘 했던 거 복습하시는 분은 뭐 컴퓨터에 입력 다시 해보고 싶으시면 우리 이 프로그램 닫은 상태에서 그 앞에 실행 파일이 있죠. 프로그램 닫은 상태에서 우리 앞에 실행했던 이 파일 우리 이 파일 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얘가 깨끗이 없이 또 초기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입력해 보시고 싶은 분은 하시는데 했을 때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입력까지 다시 한번 해보셨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계만 딱 짚고 바라보면서 출장비가 55만 원 들었네. 과거에 가지급금으로 줬던 게 50만 원이라서 5만 원 더 줬나 보다. 이것만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또 얘 분계만 가지고도 봐도 월급 700인데 31만 4천 원 원천 징수하고 이 돈만 줬나 보네. 분계만 가지고도 조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계 보고 있었던 상황을 유추하면 분계 실력이 엄청 빠르게 늘어요. 사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전 어릴 때 이상한 게 분개했다라고 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래 8요소로 분개했어요. 이상한 짓을 했죠. 그래서 어려웠는데 나중 보니까 쓸데없이랬더라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근로소득세 납부를 했네요. 자, 근로소득세는 국세라서 세무서에 있네요. 3월 10일 날 납부했네요. 수납인이. 자, 그럼 이 9만 원은 뭐냐면 자, 화면 보시면 이거죠. 9만 원은 여기 소득세 4만 원, 5만 원 이 합쳐서 적혀 있는 이 9만 원 이걸 지금 납부했다는 거예요. 이 돈 납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 원천징수 할 때에 예수금이라 써뒀으니까 납부하면 예수금 지워주면 되겠죠. 얘 원천징수 할 때 예수금이라 써뒀잖아. 납부하니까 예수금 지워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 일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다음 달 10일 날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분계를 하면 대변에 현금으로 9만 원을 줬고 이 돈은 과거에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이라고 적었던 거고 대신 납부했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다음 건강보험료 납부가 있네요.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할지 세금과목가 할지 시험 때도 무조건 알려줄 거예요.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얼마죠? 14만 원이죠. 그럼 14만 원이면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금액은 얼마라는 거야? 7만 원이란 이야기죠. 회사가 지원하는 게 7만 원이고 이거 이야기예요. 예. 지금 건강보험료에 오상식 거 3만 원, 장거래 거 4만 원. 얘들이 합쳐서 7만 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부분은 예수금 적혀 있던 이 7만 원인 거고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문제의 내용이죠. 14만 원인데 방금 그 7만 원 50%는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겠대. 이 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대요. 그럼 분개를 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14만 원을 이체했는데 차변에 우리는 직원한테 원천징수했던 예수금이 7만 원이고 차이나는 이 7만 원은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도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그럼 이번엔 3월 달이니까 3월 달로 가서 3월 10일 날 예수금 처리되어 있던 소득세를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한 거고 같은 10일 날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14만 원 나갔는데 예수금 적혀 있던 7만 원과 회사가 지원하는 돈 7만 원을 같이 낸 거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9번에 지방소득세 납부한 거 있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가져가는 거. 그럼 방금 근로소득세가 9만 원이었잖아요. 얘는 세무서가 가져가는 거였죠. 징수기간이. 국세라서 세무서가 가져간 9만 원이면 이 9만 원의 10%라서 9만 원의 과표에서 10%인 9천 원 납부했다는 거예요. 3월 10일 날. 9만 원의 10%인 지방소득 지금 납부한 거죠. 얘는 과표. 과표는 내가 낼 돈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의 10%. 그러면 3월 10일 날 이 10%를 자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게 그냥 현금 나간 거지. 국민은행은 의미 없는 이야기죠. 우리한테는 현금 나온 거고 이 지방소득세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죠?
원칙인수 할 때 예수금이라고 써놨겠지. 그거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 얘는 현금으로 9,000원 납부했고 차변에 예수금이다 9,000원. 자, 다음 10번 계약금 지급했는데 3월 20일 날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450만 원이 나갔죠. 그럼 아래 문제를 보면 델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450 나갔는데 계약금을 준 거래요. 그럼 계정 과목이 뭐죠? 계약금 줬으면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일단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어요. 이체해서 지급했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위에 보니까 신한은행이고 금액은 450만 원. 차변에 우리는 미리 준 돈이다라고 선급금이라고 쓸 거고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에는 무조건 거래처를 써주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두 개도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날짜 같은 10일 날 예수금 9,000원 써져 있던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선급금으로 데일리룩한테 신한은행에서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끝났다. 아, 슬퍼. 그죠? 슬퍼하긴 일러요. 자, 181페이지로 갑시다. 181페이지.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건데, 자, 우리 시험 챕터 아니에요. 작성하는 건 챕터인데,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시면, 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 회사에서 혹시 간이 영수증 여러 장 달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 장 받아오라고. 직원이 5명이서 밥 먹고 4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 꺼놓으면 저는 결제 안 해줘요. 왜냐하면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세금계산서 받거나 계산서 받거나 적격증빙 아니면 우리 사업자용 지출증빙을 받아야 되지. 그냥 간이 영수증 가지고 오면 얘는 나중에 비용 인정도 안 되고 그리고 가산세 2%를 물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난 안 해줄 거라는 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수증 여러 개 가져오라고 해서 금액을 쪼개는 거예요. 그 경리사무원이 돈 삥당 치려고 쓰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넘어가는 건데 현금으로 그냥 쓴 것들이 있으면 금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여러 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초과하는 걸 이런 그냥 간이 영수증을 받아버리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간이가세자라든지, 간이가세자는 승인명서 발행을 못해요. 혹은 농어민 같은 경우에 송금명세서 그 농어민한테 보내주고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거예요. 또 우리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영수증 적격침이 어떻게 받을 거야? 그런 것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일반 과세자한테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3만 원 넘었네. 간이과세자라는 말은 말이 안 나오면 간이과세자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라고 처리할 거고 현금 지급했다니까 분계는 쉽죠. 그럼 분계부터 해보면 모든 시작은 분계예요. 대변에 현금으로 6만 원 줬고 차변은 소모품비 800번대 6만 원이다. 그럼 4월 2일 날 이런 거래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일반 전표 4월 달에 2일 날 차변에 소모품비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이다라고 쓰시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 메뉴 전체 메뉴로 가서 3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 현금 거래가 있으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들어와 있나요? 데이터 잘못 만들었어요. 자, 삭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넣어두면 어떡해. 그죠? 1장 완료. 아직 1장만 끝난 거지 2장 완료가 아닌데 들어가 있는 건 만드는 사람이 안 지우고 쭉 입력하면서 넣었나 봐요. 자, 그냥 위에서 제가 삭제 누른 거예요. 우리 써봐야지. 그렇죠? 자, 그럼 거래 일자는 자, 2021년 자, 04월 02일 이제부터 날짜 쓰는 방식은 4월 2일이 아니라 04월 02일 이런 식으로 다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영수증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영수증에 여기 위에 공급자의 정보 있죠? 공급자 정보 이걸 보고 자, 상호 호소 문구 그냥 쓰는 거예요. 보고 성명 이 사람 사업장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번 사업자 등록번호 이건 그냥 번호만 쓰고 엔터 치면 알아서 하이픈 안 들어가 왜 바뀌었나? 생성 16515 나오네. 제가 잘못 쳤었나 봐요. 그리고 거래 금액은 6만 원. 자, 여기는 구분은 영수 그 가산세 대상이 아니 못 받는 경우의 경우수들이에요. 우리 보험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국가하고 했다든지 우리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패스 띄워놓고 엔터 치고 띄워놓고
계정 코드는 F2번 눌러서 방금 분개할 때 소모품 B라고 800번대를 썼죠. 그래서 소모품 B 이렇게 하면 자 적용 안 써도 돼요. 적용 쓴다면 뭐 문구류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예 하셨죠? 자, 입력하셨으면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에서 1번 클릭하고 자, 예, 다시 2번 블록에 다시 한번 더 누를게요. 예, 지금 2번 블록에 F4번 있죠? 예, 클릭하면 앞에 입력한 게 있어서 그냥 한 거고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죠. 명세서 제출 대상은 가산세 대상.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는 건 가산세 안 내도 되는 앞에 제가 뛰어넘으세요라고 했던 이 항목에 들어가는 애들이 여기 항목에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올 거예요. 이거 저와 같이 나중에 세법하고 공부를 더 하고 나면 얘네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일 거니까 그때 볼 거예요. FAT 1급은 무조건 여기 들어오는 거고 TET 2급은 가끔 여기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TET 2급의 수준이 돼야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FAT 1급 시험은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항상 1번, 2번 작성하라는데 2번 작성해서 1번에서는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끝이에요. 창 닫으면서 저장 버튼 누르면 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2장 끝났어요 벌써. 너무 빨리 끝나면 우리 서운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게 뒤에 있어요. 자, 교재 300 말고 376페이지로 갑시다. 372페이지로 갑시다. 죄송해요. 372페이지. 보셨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컴퓨터는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일장 완료 있는 회사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다시 회사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회사 코드 누르면 3200번 유형 상사가 있어요. 3200번 유형 상사.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쓴 거예요? 예. 지금 이해할 거니까. 3200번 바꾸라 그래서 자, 우린 3200번 유형 상사를 선택하고 로그인. 자, 그럼 간단한 기초정보관리 문제 하나 보고 그리고 또 계속 분계 연습할 거예요. 뒤에 분계 문제가 쭉 있으니까.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시험 문제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시험 때 얘가 자료 설명, 아래가 평가 문제.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정보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럼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을 발급받았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뭐 대표자 주민등록 바뀐 거랬으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회사 등록
우리 회사의 정보가 바뀐 거는 회사 등록 메뉴. 시험 때는 클릭하면 이렇게 안 많고 딱 회사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만 딱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표자가 바뀌었죠. 박상준으로. 그리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바뀌었고, 그리고 아래에 국세 환급금 계좌. 국세 환급금 계좌에 F2번 누르고, 은행이 하나은행. 하나라고 두자 치면 하나은행 보이네요. 하나은행 어디 지점이죠? 서대문. 계좌번호.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1번 문제에서 요구한 거 끝났죠? 자, 지금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국세 환급금에 대한 계좌 입력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 왼쪽 페이지에 계정 과목 수정이 있네요.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중 235번 디자인권을 235번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 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서 자, 코드 번호 235 디자인권을 수정할 건데 빨간색이라서 안 되네. 그럼 우리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번 누르고 얘를 의장권으로 변경해 주면 되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번 누르고 됐죠? 우리 그 이틀째였나 3일째였나 했던 그 내용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네요. 지급어음에 어음에 관련된 정보 쓰고 미지급금에 이 정보 쓰고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지급어음은 등록된 어음을 선택할 것. 자, 일단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지급어음을 찾으세요. 지급어음 찾았나요? 찾으셨으면 탭키나 더블클릭 아래 보시면 탭키나 더블클릭서라고 적혀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거래처 부산상사네 F2번 누르고 부산상사 F2번 눌러서 부산상사 만기 비고에 적혀있죠. 2021년 7월 15일 자 어음번호는 F2번 누르시고 F2번 등록해놨나봐요. 그럼 여기에 우리 전자어음 004 이거네 12월 15일자 이거 맞죠? F2번 누르면 처음 있는 거 비고에 적혀있는 애 금액이 200만원이다. 발행은 2020년 12월 15일 비고에 적혀있는 거 보고 쓴 거예요. 12월 15일이다 라고 쓰셨으면 이제 ESC 키 누르면 다시 거래처별 초기 2월 화면으로 돌아가고 ESC 키 누르고
다음 그 바로 아래 있는 미지급금의 우측에서 오피스 알파 120만원, 삼성카드 130만원이다라고 써서 여기 차액이 안 나오도록 써주면 되겠죠. 하셨나요? F2번 눌러서. 우리 일반 전표에서는 그냥 글자 두 자 치면 되는데 여기서는 글자 두 자 쳐서 안 돼요. F2번 눌러서 찾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제도 끝났어요. 다음 이제 전기분, 다음 페이지에 4번에 전기분 손익 계산서가 있죠. 자,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왼쪽은 5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른쪽은 4기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둘이는 지금 항상 재무제표는 보여줄 때에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 때문에 전기가하고 최소 한 개 이상의 회계기간과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1억 1천만 원 벌었다 했을 때 많이 번지 모르는데 전년도 6억 8백이네. 올해별로 실적 안 좋네. 라고 바로 보이죠. 그럼 지금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험 때도 입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거는, 자, 우리 오른쪽 위에 자료 설명 보면 오류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2020년도 거만 필요한 거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지고. 그래서 먼저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진한 글씨로 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매출액은 7억 5천 일치하죠. 다음 매출 원가는 5억 8,600. 근데 5억 9,600이니까 일치 안 하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아래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죠. 그럼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기초 상품 재고액은 1,600만 원이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6억 원이고 책하고 일치하죠. 그죠?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인데 컴퓨터엔 3천만 원 적혀 있네. 2천만 원 수정이 안 돼요. 이거 수정하려 그러면, 그렇죠, 우린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되죠. 자, 이 창 닫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새로 불러올 거니까 창 닫아주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찾고 상품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수정. 상품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맞췄나요? 그러면 창 닫고 다시 손익계산서로 가면,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를 다시 클릭하면 지금 아직 기존에 지금 우리 5억 8,600 되어 있죠? 아직 안 맞죠? 다시 얘를 여는 거예요. 열면 2천만 원 되어 있죠? 그리고 창 닫으면 5억 9,600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안 열면 안 돼요.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열었다가 닫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출 총익은 당연히 일치할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 일치하네요. 4,455만 원. 시험 때 쪼잔하게 금액 바꿔 적어서 틀렸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치하면 맞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영업이익은 일치할 거고 영업외 수익 420만 원 일치하고 영업외 비용 300만 원 일치하고 그리고 봤더니 얘가 법인세가 안 들어와 있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65만 원 차이가 나죠. 교재 당기순이익하고 지금 컴퓨터의 당기순이익하고 65만 원 차이가 지금 여기 금액의 9번의 차이예요. 그럼 얘를 법인세 등으로 해서 65만 원을 써주면 1억 1천만 원 맞아지겠죠. 그럼 진한색 합계 금액을 가지고 구분에 있는 합계를 가지고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일일이 계정함을 쭉 보면서 맞춰서 내려오는 것보다 이게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에도 1억 1천만 원이 되면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자,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끝났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2번. 우리 1번은 아직 안 한 거예요. 1번은 내일 저와 같이 할 거예요. 자, 2번부터가 이제 분계 연습하는 거예요. 분계 연습. 일단 자, 타이틀 보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어떤 때 쓰지는지를 좀 자,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들을. 자, 그럼 자, 먼저 첫 번째 9월 1일 날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런 말이 있으면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이다 라고 썼죠. 그럼 우리 보통예금에서 얼마 줬을까? 이 문제 보니까 여러분 급여명세서 잘 안 보죠. 월급 받아도 그죠? 차감 지급이나 차인 지급액 내가 직접 받은 거고 이체해 준 거잖아. 지금 얘 표현은 월급 150인데 얘네들 떼고 이 돈 128만 8천 원 줬다 그 이야기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128만 8천 원이 나갔겠지. 돈 나간 이유는 차변에 급여인데 급여는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전액 쓰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금은 21만 2천 원이 되겠네요. 가시죠. 자, 다음 9월 2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직원들 작업복을 샀는데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다는 거죠. 그럼 대변에는 미지급금이겠네요. 차변에 자, 직원들 작업복 사줬어요. 계정항 뭐죠? 복리후생비. 그럼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에 써야 된다라고 했나요? 대변이라고 했나요? 비용은 차변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먼저 써도 되고 아무거나 먼저 눈에 띄는 거. 뭐 샀으니까 대변에 돈 주거나 외상이다라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부터 쓰고 얘 복리후생비네 생각 들었으면 복리후생비 얘를 먼저 써도 되고 자, 그럼 800번 되고 금액은 21만 원이고 대변에 우리는 카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이고 삼성카드에 21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 두 개만 하고 오늘은 끝냅시다. 자,
이 두 개만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자, 일반전표로 가서 날짜 9월달 하시고, 자, 쓰니까 기존에 입력된 내용들이 쫙 있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래쪽에다 쓰고 나갔다 누르면 날짜 순, 번호 순대로 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무조건 내가 입력할 땐 제일 아래다 쓰는 거예요. 날짜 9월 1일 날 차변에 급여 15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서울은행에서 128만 8천 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예수금이고, 이일날 독립후생비 미지급금에 삼성카드 21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내일 저하고 할 내용이 이렇게 분계 연습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라고 어음 관리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어음 관리 한 걸 보고 나서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힘들게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 이 책에 있는 것,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지고 점수 득할 수 있는 게 2, 30점 이상 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뒤에 기출문제로 지금까지 왜 이런 공부했는지 이 책 가지고도 보고, 그리고 분계는 사실 한국 세무사의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걔는 다른 거 작업 안 시켜요. 그냥 분계 잘하면 오케이, 분계 못하면 땡,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회계사의 시험도 분계 못하면 뒤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분계 개수가 작아요. 작업시키니까. 그런 거에 둘의 차이만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계속 컴퓨터를 좀 볼 거니까 우리 상현씨하고 슬기씨 지금 데이터 안 되시는 거 좀 되도록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지금 카페 거 말고 우리 홈페이지 거 다운 받으셔서라도 좀 되도록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아마 오늘 걔네들 퇴근했을 거예요. 인포마이. 그럼 거기에 그 앞에 제가 말했던 이 회사 전화번호 있죠? 일단 받아놨어요. 그럼 여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뭐 얘네들이 또 알려줄 거니까 자기들 책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해줄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건 비속어가 아니고 얘네들 책장 사잖아. 책 팔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지. 딴 데 가서 안 좋은 말하면 한 권이나 덜 팔리는 건데. 그죠? 그래서 잘 친절하게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되셔야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저와 같이 컴퓨터 보면서 회사를 막 바꿀 거예요. 지금 이 백데이터가 편리한 점이 이 회사들이 막 있으니까 막 기출 문제에 있는 거 옛날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따로 막 열고 실행 안 해도 여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하고 오늘 학원 안 오셨다가 오시는 분 있으면 자기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 데이터만 설치해 두세요. 앞에 입력했던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백데이터는 설치해 둬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 학원 오시는 분들은 데이터 자기 자리에다가 컴퓨터 켜고 이 백데이터 설치하는 것까지는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